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속고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돌아서며 이렇게 말하죠. 그때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사실 문제는 판단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과 성격은 말로 아무리 숨겨도 생활과 태도 속에서 반드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겉모습과 말에 끌려 거래를 시작했다가 신용을 배신당하고 큰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말을 꾸밀 수는 있어도 기운과 태도, 습관까지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읽을 수 있다면 쓸데없는 고생과 악연을 피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인연은 자연히 늘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평생 사람을 겪으며 체득한 본성이 드러나는 7가지 징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겪다 보면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믿었을까? 그리고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미 처음 만났을 때 무언가 어긋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징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이력서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얼굴을 그저 인상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친절해 보이는지, 말투가 부드러운지, 웃고 있는지. 하지만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신뢰가 쌓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습관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늘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의 얼굴은 말을 하지 않아도 긴장이 먼저 전해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눈빛에는 상대를 내려다보는 버릇이 배어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지키고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온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저는 다양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항상 얼굴이 굳어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은 잘했습니다. 계산도 빨랐습니다. 그러나 함께 앉아있으면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얼굴에는 늘 조급함과 불만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익만으로 오래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고 표정이 과하지 않으며 필요한 순간에만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욕심보다 절제가, 조급함보다 여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소는 기분 표현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예의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실패가 잦았던 시기에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연장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얼굴이 요즘 너무 바쁘게 생겼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식적으로 얼굴을 정돈하려 노력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는 제보다 먼저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얼굴을 봅니다. 계약서를 보기 전에 표정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선택의 기록이며 그 어떤 추천서보다 솔직한 이력서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서 가장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모습이 주는 안도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징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겉모습에 속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이 이유 하나로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넓혀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말끔한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했고
자신감도 넘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판단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거치 정돈되어 있으면 속도 그럴 것이라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래는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말은 좋았고 약속도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은 미뤄졌고 말과 행동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결국 신용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믿었는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과 차림을 봤을 뿐 그 사람의 태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대하는 자세, 작은 일에 임하는 태도, 상대를 대하는 눈빛과 말끝, 그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살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차림은 수수했고 말도 많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작은 약속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의 거래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을 끌어올 수는 있어도 관계를 지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정한 차림이나 좋은 물건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껍데기로 삼을 때입니다. 속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들 더 단단히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포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태도의 틈새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사람을 판단할 때 눈에 띄는 부분보다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소한 일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차림새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징후의 제목은 분명합니다. 복장은 사람을 돋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품격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말은 꾸밈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꾸밈이 허세로 바뀌는 지점을 경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며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을 자주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처음부터 눈에 띕니다. 차림이 화려하고 몸짓이 크며 자기 존재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인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은 많지만 책임이 따르지 않고 자신을 강조하지만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차림은 화려한데 태도는 거칠고 성급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차림은 수수합니다. 눈에 띄지 않고 앞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자리에 맞는 옷을 고르고 상황에 맞는 태도를 지킵니다. 그 차림에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대구 삼성상해 시절부터 분명히 느꼈습니다. 거래를 하러 오는 사람 중에는 약속 시간에 늦어놓고도 차림만으로 만회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태도에는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거래는 대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차림이 흐트러졌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기 관리보다 변명을 먼저 선택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말로 사과할 수는 있어도 그 순간 이미 신뢰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옷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어울리는 차림을 한 사람은 말없이 많은 것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상대를 존중한다. 그 메시지는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허세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품격은 자신을 낮출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보다 상황을 먼저 보는 사람은 차림에서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튀지 않지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입었는가 보다 왜 그렇게 입었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 속에 그 사람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흔히 말부터 떠올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논리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징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은 공기다. 이 공기는 목소리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되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의 상의 자리에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유 없이 마음이 닫히는 사람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는 대개 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숨결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자리에 앉아 있어도 공기가 어지럽지 않습니다. 반대로 숨이 가쁘고 호흡이 거칠며 자기 리듬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 마주하면 아무리 말이 공손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존중하는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숨결과 냄새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공기는 그 존중의 정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 번은 열정이 넘치는 영업인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태도는 공손했고 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자꾸만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호흡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돈하지 못한 채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있구나. 아무리 말이 진지해도 그 공기는 신뢰를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결과 냄새,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공기까지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말의 내용보다 먼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화로움이나 격식이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자기 호흡을 가다듬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그것이 공기로 전해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신용은 큰 결단에서 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서 쌓인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다가가는 공기를 정돈하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 사람을 관찰할 때 말과 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징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걸음걸이와 발소리는 마음의 속도를 숨기지 않는다. 사람은 말로는 침착함을 연기할 수 있어도 몸의 리듬까지는 쉽게 속이지 못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며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오는 속도, 문을 여는 동작, 의자에 앉는 과정까지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내면 리듬을 드러냅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큰 사람이 있습니다. 바닥을 울리듯 걷고 계단을 오를 때도 주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자신의 존재를 먼저 앞세웁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공간의 중심에 자신을 놓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반대로 발걸음이 조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의 흐름을 깨지 않으려는 듯 자연스럽게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 걸음에는 성급함이 없고 자기 리듬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곧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대구에서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저는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늘 급했습니다. 걸음이 빠르고
말도 빠르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일 처리가 빨라 보였지만 그 급함은 종종 마찰을 불러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상대의 속도에 맞추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의 말을 끊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와 함께 일할 때는 일의 속도보다 일의 흐름이 안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걸음이 빠르다고 해서 능력이 높은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자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성급한 걸음은 성급한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걸음이 지나치게 무거운 사람입니다. 발을 끌듯이 걷고 몸에 기운이 실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종종 책임을 대하는 태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몸의 무게감은 마음의 부담을 비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속도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밀어붙이며 걷는지 함께 맞추며 걷는지 그 차이는 관계의 결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말이 시작되기 전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오는지를 봅니다. 그 발걸음에는 이미 많은 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큰 사건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단서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6번째 징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소한 자세와 몸짓은 그 사람의 중심을 숨기지 않는다. 이 징후는 말보다 조용하지만 한번 눈에 들어오면 오래 남습니다. 사람의 자세에는 습관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의자에 앉는 방식, 몸을 기울이는 각도, 상대의 말을 들을 때의 손과 어깨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더 솔직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몸이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은 마주치지만 어깨는 이미 물러나 있습니다. 그 자세는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어도 몸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자를 끌 때 소리를 줄이고 몸을 세워 상대를 향합니다. 그 자세에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대구 삼성상해 시절 저는 거래를 논의하며 사람들의 이런 작은 몸짓을 자주 보았습니다. 자료를 대하는 손길, 서류를 정리하는 태도, 자기 물건을 다루는 방식, 그 사소한 차이가 결국 약속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늘 서류를 아무렇게나 놓는 사람은 일의 마무리도 허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말없이 정돈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정성입니다. 모든 것을 반듯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는가를 보라는 말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은 대체로 마음도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 흐트러짐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부담으로 커집니다. 저는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큰 약속보다 작은 습관이 사람을 더 정확히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말은 준비할 수 있지만 몸에 밴 습관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말의 설득력보다 몸이 보여주는 일관성을 봅니다. 그 사소한 움직임 속에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대개 말의 내용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 끝에 저는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7번째 마지막 징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눈빛과 침묵은 말보다 먼저 진실을 드러낸다. 사람은 말을 준비할 수 있어도 눈과 침묵까지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눈빛이 자주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맞추고 필요 이상으로 깜빡이거나 어딘가를 급히 확인하듯 눈이 움직입니다. 이때 저는 말의 논리보다
그 눈빛의 불안에 주목하게 됩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눈은 마음의 속도를 따라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눈도 함께 흔들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의 상해 자리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말은 매끄러운데 눈이 자꾸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대화는 끝까지 이어지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대개 나중에 이유를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많지 않아도 눈빛이 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시선을 과하게 붙잡지도 급히 피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눈을 마주치고 침묵이 와도 그 침묵을 견딜 줄 압니다. 이 소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침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대개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덧붙이고 설명을 반복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더합니다. 대구 삼성 상해 시절 계약을 앞둔 한 자리에서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가 제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눈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구나. 이후 조건은 조금씩 바뀌었고 약속의 무게는 가벼워졌습니다. 눈빛은 이미 그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점은 상대를 찌르듯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눈빛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려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신뢰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저는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눈으로 설명하지 않고 침묵으로도 신뢰를 준다고 말입니다. 말이 부족해도 불안하지 않고 침묵이 길어져도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의 완성도보다 눈빛의 안정과 침묵을 대하는 태도를 봅니다. 그곳에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마음가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속에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때 이 신호를 봤어야 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기운이 있었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태도와 공기는 속일 수 없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제가 평생 사람을 겪으며 얻은 가장 단순한 답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논리가 있는지, 얼마나 그럴듯한지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말보다 훨씬 앞서 도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남은 표정의 습관, 겉모습과 헛새의 차이, 차림에 담긴 태도, 숨결과 공기가 주는 인상, 걸음걸이에 담긴 마음의 속도, 자세와 몸짓에 남은 일관성, 그리고 눈빛과 침묵이 말해주는 진실. 이 7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작은 상회로 시작해 수많은 사람과 거래하고 관계를 맺으며 깨달은 것은 사람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의 태도, 사소한 습관, 작은 약속을 대하는 자세가 결국 그 사람의 얼굴과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시간을 두고 보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설명보다 반복을, 약속의 크기보다 지키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숨기려 해도 본성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쓸데없는 고생을 줄일 수 있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를 의심하게 만들기보다는
사람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깊이 보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오늘 이야기한 7가지를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태도를, 것보다 흐름을, 순간보다 반복을 본다면 사람을 대하는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